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안준 교수님 연구실에서 암 멀티오믹스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유예빈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논문은 여러 가지 암 중에서 튜머와 노멀 싱글셀에 대한 아틀라스를 구축한 논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는 원래 연구실에서 싱글셀을 하고 있진 않은데 지금 쓰고 있는 논문에서 뭔가 싱글셀 판캔서 아틀라스를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처음 논문을 읽기 시작을 했고 사실 결국 쓰게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틀라스 구축이 연구소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암 아틀라스는 어떤 식으로 내용을 전개하는지 궁금해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을 작성한 곳은 카이스트 박종환 교수님과 최정균 교수님 연구실인데요. 이제 박정환 교수님 연구실은 완전 싱글셀 위주로 연구를 하시는 것 같고, 아마 저희 연구실과도 같이 뭔가 연구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이제 먼저 백그라운드로 암의 특징과 단일세포 아틀라스에 대한 간략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암의 이질성인데요. 암의 이질성은 암세포들 간의 다양성과 종양 미세 환경 내에서 다양한 세포 유형들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암은 단순히 동일한 종류의 세포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암세포 그 자체와 일반 정상세포, 그리고 면역세포 등 다양한 세포 유형들이 혼합된 복잡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환자마다 암마다 이러한 구성과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암의 발생이나 면역 반응 및 치료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암의 이질성은 치료의 어려움과 재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싱글셀 아틀라스는 단일 세포 수준에서 다양한 세포 상태와 유전자 발현 패턴을 되게 고해상도로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개별 세포들의 기능적인 역할과 세포들 간의 상호작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암 싱글셀 아틀라스의 경우 암의 복잡한 생략적 특성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구는 정밀의학과 개인화된 이제 맞춤형 치료 전략 개발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줄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여러 암종의 이질성과 종양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튜머 노멀셀로 구성된 아틀라스를 구축했습니다. 사용한 데이터는, 데이터의 그림은 이 오른쪽의 그림에 해당하고 30개 암종, 이제 1070개 튜머, 493개 정상 샘플로부터 총 약 500만 개의 싱글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아틀라스 구축이 진행되었습니다. 아틀라스 구축을 통해 종양 미세 환경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종양 면역 생태계의 복잡한 구조를 밝히고 면역 치료의 반응성을 예측할 수 있는 셀 스테이트나 유전자를 정의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정밀의학과 맞춤형 치료 전략 수립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절트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는 아틀라스를 구축한 방법론적인 내용인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아틀라스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이해하는데 좀 오래 걸리기도 했고 사실 아직도 완벽하게 납득은 하지 못했는데 일단 제일 다르다고 생각했던 점은 보통 아틀라스를 이제 시각화한 그림을 보면 저희는 유맵의 각 점이 하나의 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하나의 셀이 아니라 하나의 NMF 모듈이라는 게 기본 단위가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셀바이신 매트릭스 DG로부터 셀 타입 스페시픽한 진을 찾아서 셀들을 주요 셀 타입으로 분리를 먼저 하고 다음으로 각 셀 타입별로 나누어진 매트리스는 NMF를 통해 여러 셀 스테이트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이제 C가 일반적인 싱글셀 아틀라스의 셀 타입이 어노테이션 된 형태인데요. 이제 여기 표시된 이 부분은 이제 마크로파지, 덴드리틱 셀, 메스트 셀이 포함된 크게 마이엘로이드 셀로 구분하는 셀들입니다. 이제 얘네를 따로 떼와서 이제 이 셀 타입들로만 이루어진 셀바이진 매트릭스를 분리를 하고 여기서 또 개별 샘플에 대해 NMF를 진행을 해서 이 NMF 모듈로 구성된 UMAP이 바로 이 2에서 보이는 요 UMAP입니다. 이 그림을 이제 제가 논문을 이해하려고 혼자 막 그려본 건데 뭔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같이 가져왔습니다. 보통 한 샘플에 대해서 이렇게 셀바이진 매트릭스를 바로 유맵에 하는 게 제가 생각했던 보통 싱글셀에서의 유맵인데 여기서는 이 셀바이진 매트릭스
를 다시 NF 분석을 통해서 셀 바이 모듈과 모듈 바이 진으로 나눕니다. 여기서의 모듈이 여기 논문에서 정의하는 셀 스테이트라고 부르는 게 되고, 이 모듈 바이 진을 유맵으로 시각화한 것이 논문에서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듈을 약간 유의미한 걸 필터링해서 논문에서는 셀 스테이트, 즉 세포의 상태라고 부르게 되는 것 같은데, 세포 상태를 구분함으로써 좀 더 포괄적인 상태로 세포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CD8 T셀의 경우에도 그냥 셀 타입보다는 약간 exhausted 된 T셀인지 인터페론 반응성이 높은 T셀인지 등 각 세포의 상태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논문에서는 종양 조직과 정상 조직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서로를 비교했을 때 여러 암종에서 반복적으로 종양 조직 특이적으로 또는 정상 조직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홀마크 진들을 찾았습니다. 이제 4개 이상의 암종에서 어떤 특정 유전자가 어또는 다운인 걸 표시한 이제 히트맵이고, A는 이제 좀 더 A에서 좀 더 주요 유전자 위주로 살펴본 그림이 B인데요. 예를 들어 여기 CD8 T셀에서는 CXCL 이제 13, PDCD1, TIGIT 등의 유전자들이 이렇게 높아진 걸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이뮨 체크포인트 또는 이그저션 마커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들은 면역 억제와 관련된 기작 또는 이제 T셀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기작들이 튜머 샘플의 T셀에서 높아진 건데요. 다만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판크레아스 이제 암종의 경우 PDCD1과 레그3가 딱히 업레귤레이션이 보이지 않는데, 기존에 알려진 사실로도 퇴장하면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약물들이 잘 들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이제 NK셀이나 레귤레토리 T셀, 마크로파지와 같은 면역 세포에서도 종양에 존재하는 경우 일반 정상 조직의 면역 세포보다 염증 반응이라던가 이뮨 체크포인트, 마이그레이션 관련 유전자들이 업레귤레이티드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면역 세포가 아닌 이제 파이브로블라스트나 엔도셀리알 세포의 경우 이제 기존에 좀 알려져 있었다는 마커와 특히 엔도셀리알 세포의 경우에는 혈관 신생과 관련된 마커들인 CHST1, FOLH1, MLP15 등 유전자의 발현량이 튜머에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둘 다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 오르가니제이션이나 셀 마이그레이션을 담당하는 마커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종양 미세 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정상 조직과 비교했을 때 dysregulated 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튜머 노멀 아틀라스 구축은 셀 스테이트 또는 코-레귤레이티드 된 유전자들을 많이 발견을 할 수 있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릴 때 아틀라스를 구축하는 때 데이터를 셀 타입별로 구분을 하고 여기서 NMF 모듈로 분류하여 시각화를 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유맥으로 시각화한 여러 NMF 모듈의 모습이 왼쪽 피규어 A의 모습이고, 이제 B는 일반 셀로만 구성된 유맥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통합적으로 봄으로써 여러 암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셀 스테이트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제 지금 가져온 그림은 마이엘로이드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그림입니다. 이제 마이엘로이드는 골수성 세포를 뜻하고 있고, 이제 D를 보시면 조직 또는 암종이 따로 배치를 이루지 않고 잘 섞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암종 상관없이 여러 암종에서 이제 공통된 셀 스테이트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셀 스테이트로 아노테이션이 된 왼쪽 유맵의 경우 셀 타입 그 이상으로 셀 사이클링이나 아니면 히트샷과 같은 세포 상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아노테이션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논문에서는 셀 타입을 크게 분류하고 여러 셀 스테이트를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 조직에서의 이제 멀티셀룰러 이코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셀 스테이트의 코어커런스, 즉 같이 발생하는 연관된 세포 상태를 보기 위해서 종양 조직, 그다음에 정상 조직, 그다음에 종양 근처 조직의 네트워크를 각각 구축했습니다. 왼쪽에 피겨 ABC가 각각 종양 노멀, 이제 adjacent 노멀이라고 종양 근처의 정상 조직, 어떻게 보면 암으로 되어가고 있는 조직이라도 볼 수 있는 조직들에 대한 네트워크입니다. 각 색은 이제  커뮤니티를 의미하고 엣지 두께는 이제 가까운 정도,
나타내면서 종양 환경에서 특정한 세포들이 어떻게 함께 존재하고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종양 조직으로 구성된 셀 스테이트는 크게 인터페론 인리치드 커뮤니티와 프로튜머제닉 커뮤니티로 나뉘어지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먼저 인터페론 인리치드 커뮤니티는 말 그대로 인터페론 반응이 활발한, 면역 반응이 활발한 세포 상태들로 이제 대식세포나 섬유아세포 등 종양에서 면역 반응 관련된 셀 스테이트들이 어떻게 함께 존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다른 그룹은 이제 프로튜머제닉 커뮤니티인데 종양 촉진과 관련된 셀 스테이트입니다. 여기서는 종양세포, 섬유아세포, 대식세포들이 함께 작용하면서 종양이 면역 회피를 하고 성장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세포 상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터페론 이니시티 커뮤니티에 해당하는 몇 개의 마커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표현한 게 요 아래 연두색 커뮤니티에 집중된 것을 보실 수 있고 또 파란색 프로튜머이제닉 커뮤니티에 해당하는 마커들은 여기 주황색에 나타난 이 그룹에 집중되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와 제일 비교가 되는 것이 노멀의 네트워크인데요. 앞에 이제 튜머의 네트워크와 비교하면 여러 셀 스테이트들이 이제 골고루 퍼져 있고 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않는 패턴을 보입니다. 인터페론 관련된 세포들이 아까 빨간색 동그라미 쳐져 있던 것과 같은 셀 스테이트들인데 아까처럼 같은 색깔로 있지 않고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패턴을 보이며 면역 활성화 상태가 유지되긴 하지만 특정 세포 그룹이 강하게 뭉쳐있는 패턴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adjacent normal network, 즉 종양 근처 정상 조직에서 나타나는 패턴인데요. 아예 정상 조직과 비교했을 때에 비하면 인터페론 관련 세포 상태들이 점점 뭉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선 면역 세포들이 특정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종양 환경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즉 정상 조직에서 근처 조직, 종양 조직으로 갈수록 면역 세포들이 특정한 네트워크로 뭉쳐가는 과정이 관찰되며 특히 면역 치료 시에 종양 조직뿐 아니라 인접 정상 조직의 면역 네트워크를 고려하는 것은 암의 조기 진단 및 치료 전략 수립에 중요한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논문에서는 암종의 면역 기작과 면역 치료 반응성 예측 등을 하기 위해서 TLS라는 구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TLS는 Tertiary Lymphoid Structure로 면역 반응이 활발한 조직에서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림프 조직입니다. 여러 T, B 플라즈마 셀들로 구성되어 있고 면역 세포의 활성화와 항체 생성 등의 기능을 하는데 종양 조직에서 TLS가 형성되면 항암 면역 반응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TLS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유전자들을 기반으로 TLS 시그니처 스코어를 정의하고 실제 암 조직의 TLS 여부를 잘 반영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이 TLS 스코어는 또한 면역 치료 반응성 예측의 바이오마커로 사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암종의 스페이셜 데이터에서 이제 TLS 시그니처 점수와 다른 여러 면역 세포들 등의 그 점수를 같이 비교했을 때 TLS 시그니처가 다른 면역 세포들과 같은 위치에서 나타나는 콜로컬라이제이션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TLS 시그니처가 가장 왼쪽에 해당하는데 이 세포들이 공간적으로 보았을 때 면역 세포들과 같이 존재하는 그런 환경을 보이며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면역 치료가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제 종양 미세 환경에서 다양한 셀 스테이트를 구분을 했고 튜머와 노멀 셀 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하였습니다. 또 종양 조직은 인터페론 인리치드 커뮤니티와 프로튜머제닉 커뮤니티가 주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으며 TLS가 면역 반응을 증진하는 주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논문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